구독자 여러분, 동물과 식물의 관련성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생물이라는 점과 먹고 먹히는 관계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관련성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강 PD가 동물과 식물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알아본 결과 동물의 모양이나 특성에 따라 식물의 이름이 붙여진 경우가 많이 있어 12개의 띠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 어떤 식물의 이름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입니다. 오늘은 쥐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12개의 띠동물 중 처음 나오는 쥐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에 대해 알아보면 쥐띠는 12지간 중에 자년생을 가리키며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이고 방위로는 북쪽을 가리키며 달은 11월이고 계절은 대설부터 소설까지라고 합니다. 쥐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식물들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보니 쥐똥나무, 쥐오줌풀, 쥐꼬리망초, 쥐명아주, 쥐방울, 쥐손이풀, 쥐털이슬 등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식물들의 이름은 쥐의 형태나 모양, 배설물, 냄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이름들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지는 식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똥나무입니다. 쥐똥나무는 물풀의 나무과의 목본류로 들이나 산에 양지 바른 기슭에 자라는데 2에서 4m 정도 키에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넓고 둥그스러운 형태를 이룹니다. 타원형인 잎이 마주나기로 달리며 해까지는 붉은 녹색을 띠다가 점차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5, 6월에 흰색의 꽃은 1개의 암술과 2개의 수술로 되어 있으며 꽃뿌리는 종 모양으로 끝이 4갈래로 갈라집니다. 쥐똥나무라는 이름치고는 향기가 너무 좋아 지나는 사람들의 코를 자극하여 발길을 멈추게 하는 나무입니다. 10월에 검게 익는 열매는 8mm 정도로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열매의 모양이 쥐의 똥을 닮아 쥐똥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북한에서는 쥐똥나무를 천하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여 이를 고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검정알나무로 계칭하였다가 최근에는 털광나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잎이 작고 가지가 치밀하여 전정을 하면 새 가지와 잎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공원이나 정원의 조경수나 생울타리로 많이 식재되는 나무이며 한방에서는 가을에 채취된 열매를 말려 약용으로 하는데 혈변, 당뇨, 호흡기 질환, 고혈압, 강장제 등의 약재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쥐오줌풀입니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의 11살의 초본류로 전국 산속에 다소 습한 곳에 잘 자랍니다. 줄기는 가지를 치지 않고 곧게 자라 50에서 80cm까지 자라며 마디마다 2장의 잎이 마주나는데 깃털 모양으로 깊게 갈라집니다. 5월에서 8월에 걸쳐 줄기 끝에 3mm 정도의 작은 분홍빛 꽃이 우산 모양으로 모여 피는데 꽃은 넓은 쟁반 모양이고 끝이 5갈래로 갈라져 있으며 암술 1개에 수술이 3개인데 수술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뿌리에서 쥐오줌 냄새와 비슷한 독특한 향기가 난다고 하여 쥐오줌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른봄 머린수는 나물로 먹는데 쓴맛이 있으므로 데친 뒤 찬물에 담가서 우려낸 다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길게 올라오는 꽃이 아름다운 야생화로 요즘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힐촉은 길초, 향초, 녹차초 등의 생약명으로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정신불안, 심장병, 고혈압, 위통 등에 좋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쥐꼬리 망초입니다. 쥐꼬리 망초는 쥐꼬리 망초과의 한해살이 초본류로 산기슭이나 길가에 10에서 40cm 정도 크기로 자라며 7월에서 9월에 걸쳐 피는 꽃은 가지 끝에 2에서 5cm 정도의 꽃이 피는데 꽃차례 하나에 한두 송이씩 순서대로 피며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쪽 방향으로 핍니다. 꽃차례의 모양이 쥐의 꼬리를 닮았고 뿌리가 그물 모양으로 얽혀있는 풀이라서 망초가 붙어 쥐꼬리 망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쥐명화주입니다. 쥐명화주는 명화주과의 한해살이 초본류로 15에서 30cm 정도로 땅바닥에 비스듬히 자라며 줄기 끝부분이 바로 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으로 어린 잎은 식용할 수 있으며 7, 8월에 노란색을 띤 녹색의 꽃이 핍니다. 쥐명화주라는 이름은 명화주를 닮았으나 식물체 전체가 명화주보다 작은 형태이기에 작은 쥐에 빗댄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쥐방울덩굴입니다. 쥐방울덩굴은 쥐방울덩굴과의 여러 해살이 덩굴성 초본류로 가는 줄기가 수미터씩 뻗으며 처음에는 직립하지만 길어지면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 8월에 잎 겨드랑이에 피는 꽃은 꽃잎이 없고 꽃받침은 통 모양으로 녹색을 띤 자주색으로 밑부분이 둥근 모양이고 윗부분은 좁아졌다가 나팔처럼 넓어집니다. 쥐방울덩굴이라는 이름은 꽃과 열매가 쥐를 연상케 하고 열매가 방울 모양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쥐손이 풀입니다. 쥐손이 풀은 쥐손이 풀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류로 산과 들에 자라며 한 개의 줄기가 올라와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지고 마주나는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깊게 갈라집니다. 6월에서 8월에 걸쳐 피는 꽃은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긴 꽃자루에 달리는데 꽃잎은 5개이며 연한 붉은색 또는 붉은빛이 강한 자주색을 띱니다. 꽃이 예뻐 화분에 심기도 하며 쥐손이 풀이라는 이름은 잎이 갈라지는 모양이 쥐의 손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쥐털이슬입니다. 쥐털이슬은 바늘꽃과의 여러 해살의 초본류로 깊은 산의 응달진 습지에 자라는 5에서 15cm 크기의 작은 풀입니다. 7월에서 8월에 홍백색으로 피는 꽃은 줄기나 가지 끝에 달리며 쥐털이슬이라는 이름은 식물체의 크기가 작은 것을 쥐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띠동물과 관련된 식물 알아보기 1편, 쥐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쥐가 들어가는 식물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이름들이 쥐의 특성에 따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 연관된 특성을 생각하면서 식물의 이름을 외운다면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